오른쪽 그림은 지능이 대반 학생들의 던지기 기록을 조사한 겁니다. 던지기 기록의 상위 30% 이내에 들려면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을 던져야 됩니까? 상위 30%에 들어야 된답니다. 일단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퍼센테이지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일단 3명이고요. 6명, 8명, 11명, 9명, 3명. 자,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합치면 20, 네, 21, 30명이네요. 그죠? 전체 인원은 30명. 자, 상위 30% 들어야 돼요. 그럼 상위 30% 들었을 때 그 인원을, 문제에서 원하는 그 특정 인원을 X라고 합시다. X명. 30%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 인원분의 내가 원하는 인원 곱하기 100 했더니 30% 이렇게 돼야 되죠. 약분 하나 지웁시다. 이렇게 영 하나 지워지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지으면 네. 그럼 3분의 x는 3 따라서 x는 9. 네, 40명. 죄송합니다. 40명이었어요. 자, 40명 중에 내가 원하는 인원 x명 곱하기 100 했더니 30%. 여기 0 하나 지우고 또 여기 0 하나 지우시고 이렇게. 그럼 4분의 x는 3. 따라서 x는 12. 그러니까 상위 30% 안에 들어가려면 던지기 기록이 12명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던지기 기록이 좋은 사람이니까 상위니까 많이 던진 사람이겠죠. 그 왼쪽은 덜 던진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던지기 기록이 길어지니까 여기서부터 12명을 세는 겁니다. 그럼 여기 3명, 여기 9명. 그럼 딱 요 계급까지 가면 되겠네요. 네, 요 계급까지. 적어도 몇 미터를 던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 계급에서 적어도라는 얘기는 최소한 기록을 말하니까 최소한 기록은 여기죠. 적어도 35m 이상은 던져야 네, 상위 30%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등산 동호 회원들의 신발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별거 다 조사하죠. 신발 크기들을 조사했어요. 260 이상인 회원이 전체 30%예요. 260 이상이면 요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요 두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자, 12명입니다. 그럼 전체 인원수를 x라고 두고 x분의 12 곱하기 100 했더니 30% 이렇게 되네요. 약분을 이렇게 하나 하고요. 0 하나 지워지고 그럼 x분의 120은 3. 양변 x를 곱하게 되면 120은 3x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40. 이 x가 뭐죠? 전체 인원수 40명. 그럼 여기 합쳐서 40명 나와야 되니까 다 더한 다음에 40에서 빼내면 되겠네요. 다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21이죠. 이렇게 하면 30이에요. 34. 여기까지 하면 34. 그래서 40 마이너스 34. 네, 6명. 여기는 6명이 있는 게 맞다. 자, 상대도수. 구하는 방식은 저겁니다. 상대도수라는 것 자체가 구하는 방식이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상대도수가 뭐죠? 그러면 저게 상대도수예요. 전체 인원에 대한 어떤 특정 계급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값을 구하고 돼 있죠. 그럴 때 상대도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두 개 학교 설땡중 한땡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 이 지역에서 인근에 있는 이 지역계 중학교 이 두 학교에서 뭐 학력고사 전체적으로 학력이 얼만큼 되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학력 평가를 봤다고 칩시다. 근데 학력 평가를 봤더니 고득점을 95점 이상
100점 미만, 100점까지, 95점 이상 100점까지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설땡 중은 10명이 있어요. 근데 한땡 중은 50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느낌상 누가 봐도 이렇게만 보면 한땡 중이 고득점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한땡 중이 설땡 중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고득점이 많으면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설땡 중 학생들이 굉장히 침체해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저 학교보다 공부 못하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응시생 전체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설땡 중은 20명이 시험을 봤는데 한땡 중은 500명이 시험 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아까랑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죠. 아까는 와 한땡 중이 공부 잘하는 더 많아? 50명이래. 우린 1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응시 인원이 설땡 중은 20명 중에 10명이 고득점을 받은 거고, 한땡 중은 500명 중에 50명만 고득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느 학교에 고득점 학생이 비율적으로 더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경우는 설땡 중이 더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조사한 전체 대상, 집단의 크기가 서로 다른 어떤 특정 계급의 인원을 조사할 때는 도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도수, 어떤 특정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95 이상 100점 이하라는 이 고득점이라는 특정 계급의 인원수인 도수만 보면 실제로 한땡 중이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응시생의 전체 비율로 본다면 오히려 설땡 중이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집단의 크기가 다른 두 집단을 서로 상대 비교할 때 그때 좋은 거는 일반적인 도수보다는 상대 도수가 좀 더 유리한 겁니다. 그때 쓰이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얘기죠. 전체 도수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 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도수와 계급의 도수와 도수의 총합은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 관계식을 맺어요. 이렇게 또 변형도 된다는 얘기죠. 계급의 도수, 양변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하면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되기도 하죠. 분모를 주기 위해서 도수의 총합을 곱해요. 여기 도수의 총합을 곱해요. 그럼 얘는 약분되어 이렇게 지워지고,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외우자니 조금 귀찮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치, 그때 배우지 않았나요? 거, 속, 시 할 때 배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걸 좀 빨리 외우기 위해서, 공식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웠죠. 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도, 상, 총. 네, 책에 써놓으세요.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도는, 이 도는 줄임말이죠. 어떤 특정 계급, 그 계급의 도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상은 상대 도수를 말하겠죠. 여기는 총은 도수의 총합, 그 앞자를 딴 겁니다. 이렇게 다 외우긴 좀 그러니까 앞자들만 딴 거예요. 그 계급의 도수의 도, 상대 도수의 상, 도수의 총합의 총, 이렇게. 그래서 거석지 외울 때 공식과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도수의 총합은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거석지 공식과 똑같이 외우시면 그나마 좀 더 공식을 막 일일이 다 암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런 문제예요. 앞에 개념이 앞에 있죠. 문제 풀다 보니까 일로 넘어왔네요. 우리는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개념이 있는 상태였죠. 자, 여기를 하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도수 그래프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그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그 다음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가지 이상 자료를 비교할 때 상대 도수가 유리하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럼 1번 상대 도수의 총합은 왜 1인가요? 그러면 여기 표가 있죠. 밑에 그 계급에 대한 각각 도수. 그럼 상대 도수는 원래 0.04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걸 계산한 거죠. 전체는 50명이잖아요. 50분의 2를 소수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50분의 10을 소수로 표현. 이렇게 쭉 해서 여기는 50분의 4까지. 그럼 상대 도수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분모 50으로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자인 2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14 더하기 4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 더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도수의 총합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50분의 50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늘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일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 상대 도수는 분수보다는 소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 수치들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분수보다는 소수 위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에 정비례한다? 무슨 말이죠? 정비례한 단어 잘 아시죠? 어떤 값이 2배, 3배 늘면 다른 값이 똑같이 2배, 3배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정비례죠. 여기 도수가 2일 때 0.04였어요. 근데 도수가 몇 배 늘죠? 5배. 그럼 상대 도수도 똑같이 5배가 느는 겁니다. 10배. 그럼 얘도 10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 도수도 커지는 겁니다. 그것도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뜻을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세 번째, 요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크기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상대 도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상대 도수의 분포표는 이게 상대 도수 분포표예요. 이자 빼기도 합니다.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기도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상대 도수를 나타낸 표기 때문에 사실 도수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있어야 될 게 계급과 상대 도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 도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상대 도수를 가지고 이제 똑같이 뭐 한 거냐면 이렇게 분포표를 그리죠. 이 분포표는 마치 뭐처럼 보이잖아? 도수분포 다각형처럼 보이죠. 도수분포 다각형. 근데 그 도수분포 다각형은 도수를 점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은 거고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은 상대 도수를 점을 이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여기가 도수가 아니고 상대 도수라는 것. 그 정도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또 공부한 지식인들이잖아, 나름. 상대도수 다각형, 요거.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얘랑 요 가로축이 만나는 이 면적의 값을 구하시오. 넓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앞쪽에서 우리가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히스토그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었죠. 그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도수로 만든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얘의 넓이를 구하라면 계급의 크기는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뭐가 틀리죠? 이게 도수의 총합이 아니고 상대도수의 총합이겠죠. 상대도수를 다 더한 걸 테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했었네? 저 위에 있었죠? 상대도수 총합이 얼마예요? 1. 따라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랑 같다. 여기서 본다면 넓이는 10이 된다. 곱하기는 생략해야 되니까.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1002번 해보시고 같이 설명해. 자, 해봅시다. A2로 옳지 않은 값을 구하시오. 제일 먼저 구하기 편한 건 뭘까요? 2입니다. 2.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네. 여기는 뭐라 써져 있어야 되죠? 얘는 계급인데 던지기 기록. 네. 던지기 기록. 여기는 도수죠.
여기는 상대 도수고요. 상대 도수의 총합이 1. 그럼 얘 구하면 그 다음 구하기 쉬운 거는? 네, B입니다. 아니에요. 네, C. C는 어떻게 구하죠? C는 도수 아닌가요? 도수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도상총. 상대 도수와 도수의 총합을 곱해야죠. 그런가요? 아직 안 나와? 도수의 총합이 안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도수의 총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D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D. 도수의 총합은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럼 상대 도수와 도수, 그 계급의 도수가 잘 나와 있는 계급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어디 있나요? 뭐 맨 위나 아니면 맨 끝에. 괜찮죠? 네. 맨 위에 걸 써볼까? 상대 도수 0.1, 도수 2, 1분의 20, 전체 인원은 20명. D값이 20이네요. D 20인 걸 알았으면 C는 다 합치면 20이 돼야 되니까 얼마인가요? 4?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안 구해진 게 뭔가요? A와 B를 구하면 되죠. A는 상대 도수니까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 20분의 그 계급의 도수 3. 얘는 도수의 총합 20분의 10. 얘는 0.5. 얘는 뭐 그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직접 구해도 되겠죠. 0.15가 나오나요? 5. 네. 그렇죠. 네. 0.15. 아니면 다 더해서 여기서 빼내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안 맞는 게 뭔가요? 1번이 안 맞네요. 0.15인데 0.25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저게 안 맞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1006번 괜찮았어요? 안 괜찮아요? 어떤 보기 헷갈리나요? 모든 게. 자, 상대도수 분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계급의 크기는 5이다. 맞습니까? 맞고요. 75 이상 80 미만인 75 이상 80 미만이면 요 가운데는 요 계급. 하필 가운데네요. 네. 네, 도수가 가장 크다. 맞나요? 이게 물론 상대도수 그래프긴 한데 상대도수가 크다는 뜻은 도수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겠죠. 이거 맞는 말이네요. 3번 안전키가 70 이상 75 미만. 여기에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인원이 전체 24%이다. 퍼센테이지를 알려면 상대 도수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100을 곱하시면 이게 100분의 1이 되죠. 이 상대 도수 얼마예요? 0.24네요. 거기다 100 곱하면 24%. 이게 맞는 말이죠. 안전키가 80 이상인 사람은 10명이다. 80 이상이면 요기 계급이랑 요기 계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10명이라는 얘기는 도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수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상대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 두 계급의 상대도수를 더하게 되면 0.2에다가 0.04를 더하는 거니까 0.24네요. 곱하기 도수의 총합 50. 얼마가 되죠? 곱하면? 네? 네? 12? 12명인데 10명이라고 되었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안전키가 10번째로 작은 학생은 전체 계급이 저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10번째로 작잖아요.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인원수를 세셔야 됩니다. 이쪽부터 이제 세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큰 쪽이고 왼쪽부터 세라는 얘기죠. 여기는 상대도수가 얼마예요? 0.12인가요? 네, 0.12에 이 부분 0.12에 도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수의 총합인 50을 곱하게 되면 여기 6명 나오죠. 여기는 0.24 곱하기 50 12 12명. 그럼 10번째 포함되는 작은 쪽에서 10번째면 여기 계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6번째다 4번째만 더 더하면 10번째가 되니까 여기 안에 어딘가 있겠죠. 70 이상 75 미만이다. 맞는 말이다. 4번이 틀렸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1013번 1013. 네, 여기
오른쪽 그림은 우진의 학생 50명의 음악 점수를 나타낸 겁니다. 훼손돼서 보이진 않아요. 80 이상 90 미만의 학생의 수가 몇 명입니까? 여기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딴 데 다 보이니까. 여기는 0.18, 여기는 0.38, 여기는 몇 칸이죠? 이거? 두 칸이에요? 네, 0.04.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이거 다 더하면 1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 더한 값에서 1에서 이걸 다 더한 값을 빼내면 얼마인가요? 0.4. 네, 0.4 나온답니다. 0.4. 근데 이 계급에 학생 순위가 도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도수를 구하는 방법,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 20명. 네, 저기는 20명이 들어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봉사 시간을 조사한 도수분포표입니다. 상대 도수와 서로 같은 계급을 찾으라는 건데, 그렇죠? 야, 근데 이거를 상대 도수로 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 남학생의 상대 도수를 구하려면 120분의 6, 여학생 상대 도수를 구하려면 100분의 6. 이게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짜증나죠? 좀 짜증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우리는. 뭘 찾냐면 상대 도수와 서로 같은 계급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상대 도수는 뭐에 비례하죠? 도수에 비례하지. 그렇지 않나요? 상대 도수는 도수의 정비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커지면 상대 도수가 커지는 겁니다. 결론은 상대 도수는 도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도수의 총합에도 비례하겠죠. 안 그런가요? 도수의 총합에도 비례하겠지. 그치? 도수의 총합은 비율이 몇 대 몇이죠? 남학생, 여학생 도수의 총합의 비율은 이거를 20으로 약분하면 6대 5. 자, 6대 5가 되는 거 찾으세요. 비율이 6대 5가 되는 것. 여기 있네요. 42와 35를 7로 약분하게 되면 6대 5가 납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서로 같은 계급은 이 계급이다. 6 이상 8 미만인 계급이 그렇다. 이렇게 구하시면 일일이 다 계산 안 해도 그나마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유형이죠. 1020번 문제. 두 집단의 도수의 총합의 비가 5대 3, 어떤 특정 계급의 비가 1대 2, 상대 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시오. 두 집단이 있어요. A, B. A, B. 근데 두 집단의 도수의 총합의 비가 5대 3인데 일단 수치만 쓸게요. 그 다음 어떤 특정 계급의 도수는 1대 2예요. 이랬을 때 상대 도수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를 둬야 되거든요. 도수의 총합은 5대 3이지 5와 3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5A, 3A 이렇게 같은 비율만큼 약분하면 5대 3이 나오도록. 그 다음 도수는 이게 1대 2지 1명, 2명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미지수를 1B, 2B라고 둡니다. 위아래 다른 미지수를 둬야 됩니다. 여기 있는 비율과 여기 있는 비율이 똑같은 숫자로 약분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도수는, 상대 도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 도수였죠. 이들을 비율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비례식 쓸 때 같은 문자, 같은 숫자는 약분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그럼 5분의 1 대 3분의 2. 자연수비로 쓰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5와 3을 주기 위한 15를 곱합니다. 그럼 3대. 여기다 15 곱하면 3 남고, 이게 15 곱하면 10. 3대 10이 된다. 선생님, 혹시
혹시 제가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혹시 문자 안 써도 돼요? 문자 안 써도 답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문자는 지워질 거잖아요. 문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답만 구하는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라면 문자는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비례라 분수 형태사 분수 자체가 비례식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비례라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만약 서술형이면 안 쓰면 이제 감점 당해요. 선생님들이. 야, 네가 계산한 거는 5분의 1,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상대 도수는 전체 인원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인데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인데 전체 도수를 O로 볼 수는 없잖아. 1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례가 그렇지 값이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걸로 선생님이 감점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써드렸던 문자를 써드리는 방식은 이제 서술형에서 써야 될 방식이고 지금처럼 답만 구하는 과정은 뭐 말 그대로 단답형이나 객관식에서는 뭐 이렇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